나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고 생각해. 어릴 때는 몰라도 나이가 들면서 결국 한쪽이 감정을 가지게 되거나 뭔가 어색한 순간이 찾아오더라고.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남사친이 몇 명 있었어. 그냥 같은 반 친구들이었고 특별히 깊은 관계라기보다는 같이 놀다 보니 친해진 정도였지.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남사친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어. 여초 학교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남자애들이랑은 별로 안 어울리게 되더라. 그러다 내가 정말 남사친이라고 부를 만한 애가 한 명 생겼어. 우리가 어떻게 친해졌냐면 둘 다 연애 고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친해진 거야. 나는 좋아하는 애가 있었고 걔도 좋아하는 애가 있었어. 우리 둘 다 연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친해졌던 거지. 그러다 보니 따로 만나서 논다거나 둘만의 시간을 가진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 그냥 서로 고민 상담해주는 느낌이었지. 근데 이게 진짜 친구인 건가 싶은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 특히 우리가 전화를 정말 많이 했거든. 게임하면서. 원래 나는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걔랑 친해지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전화하면서 같이 게임을 하는 게 일상이 됐어. 게임이 뭐였냐면 로블록스. 진짜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로블록스를 하면서 수다 떨고 같이 미션 깨고 이런 게 너무 재밌었어. 보통 전화를 하면 한두 시간은 기본이었고 길면 3시간 넘게도 했어. 나는 원래 전화를 오래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렇게까지 오래 통화하는 게 신기하더라. 처음엔 그냥 원래 친한 친구들끼리는 이 정도로 연락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이게 진짜 친구 맞나? 아니면 그냥 연락을 자주 해서 정이 들어서 그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더 웃긴 건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감정이 생길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상하게 가끔 걔가 무심코 하는 말들이 신경 쓰였어. 예를 들면 너랑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해라든가 나는 내가 제일 재밌어 같은 말들. 그냥 듣고 넘기면 별거 아닌데 가끔은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 그러다 축제 때 좀 웃긴 일이 있었어. 학교 축제에서 내가 친구들이랑 춤을 췄거든. 근데 끝나고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나오는데 남사친이랑 딱 마주친 거야. 그리고 걔가 나한테 너 춤 잘 추더라라고 한 거야. 나는 그냥 그래? 고마워하고 넘기려 했는데 갑자기 좀 어색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냥 칭찬을 들었을 뿐인데 이상하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 그날 밤에 우리는 또 전화를 했어. 그리고 걔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오늘 내가 제일 잘 추더라. 나는 그냥 장난식으로 고마워하고 넘겼는데 걔가 또 오늘 너밖에 안 보였어라고 하는 거야. 솔직히 이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심장이 살짝 철렁했어. 원래도 친한 사이였지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은 없었거든. 그래서 뭔 소리야? 하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걔가 아니, 그냥 너랑 제일 친하니까 당연히 내가 제일 눈에 들어왔던 거지라고 하더라고. 솔직히 저 말도 그냥 친구 사이에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어.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걔가 나를 보는 눈빛이 다르게 느껴졌어. 물론 내가 너무 깊게 생각한 걸 수도 있지만 그 순간부터 뭔가 묘하게 어색해졌던 것 같아. 그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했고 게임도 같이 했어. 근데 점점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예전에는 그냥 가볍게 얘기했던 것들도 어느 순간부터 서로 말을 더 조심하게 되고 장난도 조금 덜 치게 되고 특히 내가 걔한테 너 요즘 좋아하는 애랑은 잘 돼가냐? 라고 물었을 때 걔가 뜸 들이다가 잘 모르겠어 라고 했던 날이 있었거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나는 느낌이 왔어. 이거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런데도 계속 연락을 했어.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나도 걔랑 연락하는 게 재밌었어. 편했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친구 사이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학교에서 축제가 열렸어. 학교 축제는 항상 특별한 날이었어. 일단 수업을 안 해도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를 준비한다는 과정도 재미있었거든. 사실 나는 원래 무대에 서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 그런데 이번 축제 때는 친구들이랑 같이 춤을 추기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연습에 참여했어. 처음에는 솔직히 좀 귀찮았어. 굳이 내가 춤을 춰야 해? 하는 마음도 있었고 나보다 훨씬 춤 잘 추는 애들도 많았거든. 그런데 막상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점점 재미가 붙더라. 친구들이랑 같이 맞춰가면서 안무를 익히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의 성취감 같은 게 있었어. 물론 나는 프로 댄서는 아니었고 그냥 맞춰서 추는 정도였지만 그래도 꽤 열심히 했던 것 같아. 드디어 축제 당일이 됐고 우리는 아침부터 분주했어. 의상도 맞춰 입고 화장도 하고 리허설도 했어. 솔직히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좀 떨리긴 했지만
막상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재밌더라. 친구들이랑 호흡도 잘 맞았고 중간에 실수도 안 하고 무대를 마쳤어. 그리고 관객들 반응도 꽤 좋았어. 환호성이 들리는 걸 보니까 뭔가 뿌듯하기도 했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단체 사진을 찍고 옷을 갈아입으러 화장실로 갔어. 그리고 갈아입고 나오는데 그 남사친이랑 딱 마주친 거야. 그냥 평소처럼 가볍게 축제 재밌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할 줄 알았는데 걔가 갑자기 나를 빤히 보면서 그러는 거야. 너 춤 잘 추더라. 순간 당황했어. 아니 그냥 단순한 칭찬일 수도 있는데 왜인지 모르게 그 순간이 좀 어색했어. 나는 무심하게 그래? 고마워하고 넘겼는데 그 뒤에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러다가 걔가 갑자기 한마디 더 던졌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너밖에 안 보였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나 진짜 머리가 띵했어.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뭔 소리야? 하고 되물었는데 걔가 조금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그냥 너랑 제일 친하니까. 너가 무대에서 춤추고 있는 게 제일 눈에 들어왔던 거지. 이게 그냥 친구 사이에 할 수 있는 말일까? 물론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어.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는 걸. 그냥 공연을 보고 잘했다라고 말하는 거랑 너밖에 안 보였어라고 말하는 건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뭐야. 그냥 공연이니까 본 거겠지 하고 넘겼는데 속으로는 뭔가 심장이 두근거렸어. 당황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뭔가 묘한 감정이 생겨서 그런 건지 나도 모르겠어. 그날 밤 나는 집에 가서 씻고 침대에 누웠어. 그리고 버릇처럼 핸드폰을 들었지. 그러자마자 남사친한테서 전화가 왔어. 오늘 공연 어땠어? 나는 그냥 괜찮았지 하고 대충 넘겼는데 걔가 갑자기 다시 낮에 했던 말을 반복하는 거야. 나는 내가 제일 잘 추더라. 나는 살짝 장난스럽게 그럼 팬클럽 만들어야겠네? 하고 웃어 넘겼는데 걔가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진짜야.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난 너밖에 안 보였어. 나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걔는 원래도 솔직한 성격이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어. 나는 대충 그래? 고마워하고 넘겼는데 걔가 살짝 뜸을 들이다가 또 한마디 던졌어. 그냥 너랑 제일 친하니까 그런 거야. 나는 뭔가 모르게 기분이 묘했어. 친하니까? 그럼 다른 애들이 춤을 춘 건 안 보였다는 거야? 아니면 나한테만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는 거야? 그 순간부터 나는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어. 우리는 분명 친구였어. 그리고 나는 친구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걔는 과연 나를 똑같이 친구로만 보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이후로도 계속 걔랑 연락을 했고 예전처럼 게임도 했어. 그런데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 예전에는 그냥 가볍게 농담하고 장난치던 대화가 이제는 미묘하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친구 얘기를 하면 걔가 약간 무심한 척하면서도 관심 있어 하는 게 느껴졌고 가끔 내가 장난으로 너도 좋아하는 애 있잖아 라고 하면 걔가 애매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 나는 계속 아냐 그냥 친구야 라고 스스로 되뇌었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진짜 친구 사이에 이런 말이 오가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어. 결국 그날 축제에서 있었던 그 한마디가 우리 사이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이 관계가 진짜 친구로 끝날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어딘가로 흘러가 버릴까? 나는 그때까지도 답을 몰랐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친구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 그날 축제 이후로 나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 물론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계속 연락하고 예전처럼 게임도 했어. 하지만 마음속에선 계속해서 이게 진짜 친구 사이에서 가능한 감정일까?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 그렇다고 내가 걔를 좋아하게 된 건 아니었어.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하지만 단순한 친구라면 왜 걔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걸까? 왜 굳이 너밖에 안 보였다는 말이 자꾸 신경 쓰이는 걸까? 이런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 하지만 그 고민을 명확하게 정리하기도 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속 연락을 했고 또다시 게임을 하게 됐어. 나는 원래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남사친 덕분에 게임을 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 특히 우리가 제일 자주 했던 게임이 로블록스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시작했어. 그냥 가볍게 하고 서로 장난도 치고 재미있게 놀 수 있어서였지. 그런데 이 게임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 것 같았어. 예전에는 그냥 같이 게임을 한다는 느낌이었어. 근데 점점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대화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는 게 느껴졌어. 특히 우리는 게임을 할 때 항상 전화를 연결했거든. 문자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아예 디스코드나 카톡 전화 같은 걸로 연결한 채로 했어. 그냥 게임을 하면서 야야 거기 조심해. 아, 너 진짜 못한다. 이런 장난을 치는 건 기본이었고 중간중간 사적인 이야기도 엄청 많이 했어. 가끔은 아무 말 없이 게임을 하면서도 전화가 끊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 나는 원래 전화를 오래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걔랑은 몇 시간씩 통화가 가능하더라. 처음엔 그냥 친구니까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친구랑 이렇게 오래 전화하는 게 당연한 일일까? 게다가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대화의 주제도 바뀌어가고 있었어. 예를 들어 어느 날은 게임을 하다가 걔가 이런 말을 했어. 야, 너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냐? 그냥 가볍게 물어본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뜬금없는 타이밍이었어. 나는 대충 대답했어. 그냥 착하고 나랑 잘 맞는 사람? 근데 왜? 그랬더니 걔가 약간 머뭇거리면서 그러는 거야. 그냥 궁금해서. 그 순간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 이게 그냥 친구 사이의 대화일 수도 있는데 괜히 머릿속에선 다른 생각이 들더라. 그러다 갑자기 걔가 이런 말을 던졌어. 근데 너는 나 같은 애랑은 절대 안 사귀겠지? 나는 순간 당황했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장난이라고 받아들이면 될까? 아니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까?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지만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했어. 에이, 뭔 소리야. 너랑은 원래부터 친구잖아. 내가 그렇게 말하자 걔는 그렇지? 하고 웃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 목소리에는 묘한 기류가 느껴졌어. 그날 이후로 게임을 할 때마다 나는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신경이 쓰였어. 이게 진짜 친구로서 하는 행동일까?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타워 오브 헬이라는 게임을 하게 됐어. 이건 로블록스에서 유명한 점프 맵이야.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맵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난 솔직히 이런 게임에 소질이 없었어. 반면에 걔는 엄청 잘했거든. 그날도 평소처럼 게임을 하던 중에 갑자기 걔가 이런 제안을 했어. 우리 내기 할래? 나는 별 생각 없이 뭔 내기? 하고 물었지. 그랬더니 걔가 이 맵에서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소원 하나 들어주기. 라고 하더라고. 나는 그냥 장난으로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시키려고 그러지? 하고 웃었는데 걔가 아니야.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이었어. 결국 내기를 했는데 당연히 내가 졌어. 그리고 걔가 이긴 후에 소원을 말했지. 애교 부려봐. 순간 벙쪘어. 아니 무슨 소원이래? 나는 절대 못한다고 버텼고 걔는 계속 한 번만 해봐 이러면서 장난을 쳤어. 물론 나는 끝까지 안 했어. 나중에 하면서 넘겼거든. 근데 문제는 그 뒤로도 계속 같은 내기를 했다는 거야. 다음번에도 또 그 다음번에도. 매번 걔가 이겼고 소원은 항상 애교 부려봐. 나는 그때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처음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계속 같은 소원을 말하는 걸까? 단순한 친구라면 굳이 이런 걸 요구할까? 이게 단순히 게임 속 장난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나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 나는 그냥 이거 너무 반복되는 거 아니냐? 하고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 이건 친구 사이의 장난이 아니라는 걸. 그 이후에도 계속 게임을 하긴 했지만 나는 점점 걔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 이건 정말 아무런 감정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일까? 아니면 이미 선을 넘은 걸까? 그리고 결국 그 고민은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돼. 우리가 다시 내기를 하게 됐을 때 걔는 이번엔 정과 다른 소원을 걸었어. 우리 서로 좋아하는 사람 말하기. 그리고 나는 그때 너무 자연스럽게 말해버렸어. 너. 내가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모든 게 변해버렸어. 나는 그때까지도 확신이 없었어. 우리가 정말 친구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남사친과의 게임 내기가 반복되면서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기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연락했고 계속 게임을 했어. 그리고 운명의 그날 다시 한번 타워 오브 헬을 하게 된 거야. 처음엔 늘 그랬던 것처럼 가볍게 시작했어. 늘 하던 대로 서로 장난치면서 누가 더 빨리 올라가나 경쟁하면서.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 걔가 갑자기 그러는 거야. 이번엔 소원을 좀 다르게 해볼까? 나는 순간 머뭇했어. 솔직히 애교 같은 거는 이제 좀 지겨웠거든. 그래서 뭔가 색다른 걸 하려는 건가 싶었지. 뭔데? 그러자 걔가 조금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 이번에는 무승부가 나오면 서로 좋아하는 사람 말하기. 나는 순간 당황했어. 좋아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그게 왜 소원이 되는 거지? 우리는 지금까지 친구로 지내왔잖아. 그런데 굳이 이걸 내기로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거였나? 하지만 나는 대충 넘기려고 했어. 아, 근데 우리가 무승부 나올 일 있냐? 맨날 내가 이기는데. 그랬더니 걔가 의미심장하게 웃더라. 그럼 내가 진짜 열심히 하면 되지. 나는 속으로 아, 이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싶었지만 그냥 모르는 척 게임을 시작했어. 그리고 예상대로 나는 한참을 헤매고 있었고 걔는 이미 저 멀리 올라가고 있었어.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상하게도 걔가 갑자기 멈추더라고. 나도 모르게 왜 멈췄어? 하고 물었는데 걔가 조용히 그러는 거야. 아, 몰라. 그냥 무승부로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그제야 나는 깨달았어. 걔는 일부러 멈춘 거야. 일부러 나랑 같은 높이에서 멈춰서 무승부를 만들려는 거였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우리는 정말 친구야? 아니면 내가 눈치 못 챘던 다른 감정이 있는 걸까? 어쨌든 게임은 무승부가 됐고 이제 서로 좋아하는 사람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왔어. 나는 그냥 장난스럽게 넘길 수도 있었어. 그냥 가볍게 에이 몰라 하면서 웃어 넘길 수도 있었지.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말해버렸어. 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오랫동안 준비했던 대사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와버린 거야. 그리고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나는 내 말을 듣고 걔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걱정됐어. 그런데 걔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조용했어. 보통 이런 상황이면 바로 뭐? 진짜? 라든지 장난이지? 같은 반응이라도 나와야 하잖아? 그런데 걔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점점 불안해졌어. 혹시 내가 너무 가볍게 말해버려서 장난으로 들은 걸까? 아니면 진짜 예상치 못한 대답이라서 당황한 걸까?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했어. 야, 너는? 내 차례잖아. 그런데 걔가 갑자기 그러는 거야. 아, 나 끊어야 돼. 그리고 뚝. 전화가 끊겼어. 나는 순간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생각했어. 혹시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해서 걔가 당황한 걸까? 아니면 원래부터 대답할 생각이 없었던 걸까? 하지만 확실한 건 나는 이미 말해버렸고 걔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의 연락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 예전 같았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야, 오늘 뭐 할 거야? 하고 연락이 왔을 텐데 이제는 아무런 메시지도 오지 않았어. 내가 먼저 보내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답장이 오는 게 아니라 몇 시간 후에 짧은 답장만 오거나 아예 답장이 없는 날도 많았어. 그제야 나는 확실히 깨달았어. 아, 이건 끝났구나. 나는 그날 이후로 걔한테 고백한 걸 후회했어. 내가 괜히 분위기 타서 말한 걸까? 아니면 원래부터 상대방은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내가 혼자 착각한 걸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친구로 돌아갈 수 없었다는 거야. 나는 오랫동안 고민했어. 우리가 진짜 친구였던 걸까? 아니면 내가 몰랐던 감정들이 오가고 있었던 걸까? 분명히 우리는 그냥 친구로 시작했어. 그리고 적어도 나는 처음에는 정말 친구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축제에서 너밖에 안 보였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게임을 하면서 애교 내기를 할 때부터 점점 우리는 그 애매한 경계선을 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경계를 완전히 넘은 건 내가 너라고 말해버린 순간이었겠지. 나는 그 말을 후회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어차피 언젠가는 이런 순간이 왔을 텐데 그냥 빨리 온 거다라고 위안하기도 했어.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순간 이후로 우리 관계는 끝났다는 거야. 그렇게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 남사친을 잃게 됐어. 나는 남사친과의 관계가 그렇게 끝날 줄 몰랐어. 그날 이후로 연락이 점점 뜸해지면서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 우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구나. 처음에는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어색해서 그런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연스럽게 연락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걔한테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걔도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졌어. 나도 그냥 애써 잊으려고 했고 그 관계에 미련을 두지 않으려고 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후회가 됐어. 차라리 말을 하지 말걸.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단 한마디의 고백으로 모든 게 끝나버린 거잖아. 어쩌면 걔는 진짜로 나를 친구로만 생각했는데 내가 혼자 착각하고 모든 걸 망쳐버린 걸 수도 있어. 그렇게 나는 한동안 남사친이었던 걔를 잊지 못하고 지냈어. 그냥 친구를 잃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걔한테 미련이 남아있었던 것도 맞아.
하지만 그 와중에 나는 또다시 새로운 감정을 마주하게 됐어. 주변은 이미 연애 중 나도 해야 할까? 새 학기가 시작됐어. 3학년이 되었고 새 친구들도 생겼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변 친구들 대부분이 이미 연애를 시작했더라고. 나는 그걸 보면서 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다들 연애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지? 원래는 연애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어. 아니,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하겠지라는 생각이었어. 하지만 주변에서 다들 커플이 되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연애해야 하나? 그리고 그 타이밍에 내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같은 학년이 아니었어. 연하였지. 솔직히 나는 원래 연하한테 관심이 없었어. 그냥 동갑이나 연상이 편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연하 남학생을 보고 있으면 뭔가 신경이 쓰이더라고. 처음에는 단순히 잘생겼네 정도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애가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그런데 문제는 그 애 인스타그램이 없었다는 거야. 요즘 시대에 인스타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들 기본적으로 계정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애의 계정이 나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더 신경이 쓰이더라. 나는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애한테는 뭔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싶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 인스타가 없으면 직접 번호를 따면 되잖아? 그래서 점심시간에 친구랑 작전을 짰어. 포스트잇을 이용하자. 나는 작은 포스트잇을 꺼내서 거기에 썼어. 너랑 친해지고 싶어. 관심 있어서 그런데 번호 줄 수 있어?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애한테 다가갔어. 솔직히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됐어. 이걸 줬다가 거절당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 하지만 막상 가서 포스트잇을 건네니까 그 애는 의외로 별로 당황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번호를 주더라. 나는 속으로 뭐야 이렇게 쉽게 되는 거야? 하고 놀랐어. 연락을 시작하다 뭐해? 왜 반복? 번호를 받았으니까 이제 연락을 해야 하잖아. 그런데 막상 연락을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제일 무난한 걸 선택했어. 뭐해? 그리고 답장이 오면 또 다시. 뭐해? 그리고 또. 뭐해? 솔직히 말하면 너무 뻔한 패턴이었어. 하지만 나는 처음이라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고 그 애도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 그래서 매번 같은 질문만 반복하게 되더라.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애가 그러는 거야. 누나,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래? 나는 순간 당황했어. 원래 이런 거 먼저 제안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뭔가 더 신경 쓰이더라고. 그리고 동시에 고민됐어. 이거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만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 나는 너무 어색할 것 같아서 한번 고민했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 드디어 만나기로 한 날. 나는 너무 긴장돼서 1시간 전에 미리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막상 그 애를 보니까 뭔가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더라. 영화를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걔가 갑자기 그러는 거야. 누나, 나 솔직히 좀 떨린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어. 나도 떨렸지만 그 애가 먼저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분위기가 묘해졌거든. 그런데 갑자기 걔가 내 팔을 잡는 거야. 나는 순간 깜짝 놀라서 멈춰섰어. 뭐지? 우리가 그런 사이였나? 아니면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인 건가? 나는 뭔가 당황해서 얼어붙었는데 걔는 아무렇지도 않게 손까지 잡으려고 했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이거 연애로 가는 건가? 아니면 그냥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애인가?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 나는 아직도 지난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구나. 남사친과의 관계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 나는 아직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날 밤 집에 와서 다시 한번 고민했어.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다시 한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까? 그리고 나는 결국 다음날 그 애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 미안, 나는 아직 연애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 애는 아쉽다는 듯이 웃었지만 나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어.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진짜로 좋아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를 찾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나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 내가 연애를 원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했던 걸까? 연하 남자애랑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고 심지어 손을 잡으려던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이 너무 갑작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 나는 남사친과의 관계가 끝나고 나서 뭔가 허전한 감정을 채우려고 했던 걸까? 아니면 진짜 연애를 하고 싶어서였을까? 분명 처음에는 나도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
주변 친구들이 다 연애를 하니까 나만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게 싫었거든.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오고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니까 나는 갑자기 너무 부담스러워졌어. 그때 깨달았어. 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다음날 나는 용기를 내서 그 애한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만나면서도 뭔가 어색한 감정이 계속 들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애가 나한테 느끼는 감정이 진짜 좋아하는 감정인지도 확신이 없었어. 그 애가 먼저 다가오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손을 잡으려고 했어. 근데 나는 그 모든 순간에 불편함을 느꼈어. 그리고 그게 연애가 부담스러워서인지 아니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사친과의 관계가 남아있어서인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나는 문자로 말하지 않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어. 나 사실 아직 연애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 애는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응,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덧붙였어. 너랑 연락하고 지내는 건 좋았어. 근데 막상 연애를 생각하니까 부담스럽더라고. 그리고 나도 아직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 애는 잠시 생각하더니 씁쓸하게 웃었어. 그래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누나 좋아했어. 근데 부담스러웠다면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 내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밀어냈던 걸까?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연애를 시작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우리는 깔끔하게 끝을 맺었어. 그리고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었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됐어. 남사친과의 관계가 끝나고 연하 남자애와의 관계도 끝났어. 그리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 나는 진짜로 외로웠던 거구나. 그동안은 그냥 바쁘게 지내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괜찮을 줄 알았어.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까 마음 한쪽이 공허한 기분이 들었어. 솔직히 말하면 나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던 것 같아. 진짜 연애를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그냥 나한테 집중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연하 남자애한테도 쉽게 관심을 가졌고 그 관심이 기분 좋았던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연애 감정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 나는 연애를 하기 전에 먼저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해야 했어. 나는 아직도 남사친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 관계가 끝난 방식도 어딘가 찝찝하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어. 그래서 나는 당분간 연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그냥 나 자신한테 집중하기로 했어. 나는 아직도 연애가 뭔지 잘 모르겠어. 친구와 연인의 경계는 너무 애매하고 감정이라는 건 너무 복잡해. 남사친이었을 때는 너무 편했어. 그냥 고민도 털어놓고 장난도 치고 서로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있었어. 하지만 감정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친구로 남을 수 없었어. 연하 남자애와의 관계는 반대였어. 처음부터 연애라는 감정을 전제로 시작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어. 나는 그 애에게 끌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아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어. 나는 아직도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나는 아직 연애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조금은 성장한 것 같아. 언젠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땐 지금처럼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걸 찾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나 자신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 연애는 언젠가 내 마음이 정말로 준비됐을 때 그때 다시 생각해보려고 해.